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이 과거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골목 상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남에선 술집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방자치 연중기획보도 오늘은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현황을 알아봅니다. 한 조림 사업가가 고향에 무상기부한 편백나무 숲이 지금은 자연휴양림으로 꾸며졌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현장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요즘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의 논문을 두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2004년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전 총장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 총장이 이미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제출했다는 건데요. 2년 전 취임 당시부터 불거졌던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이 교수로 재임할 당시 다른 교수 7명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전 총장을 비롯한 이들은 국제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앞서 발표한 논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글의 구성에서부터 표와 그림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해당 국제학술지 편집자도 최근 이 논문을 두고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중복으로 투고한 논문이라며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자의 논문에 심각한 윤리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그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장기간 조사를 한 후에 아주 신중하게 발표하는 우려 표명입니다. 전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2019년 총장 임용 과정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당시 전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을 검토하는 학내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에 들어갔지만 너무 오래전 발표한 논문이어서 추가 검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연구윤리가 확립된 상황에서 일어난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된 거냐 거기에서 약간의 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당시 위원회 결론을 신뢰할 수 없어 교육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총장이 현재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총장의 과거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대학 측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4차 대유행 경고가 나오고 있을 만큼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때문에 골목 상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했던 유흥주점, 노래방, 여행사 등은 많이 폐업을 했고 반면에 통신 판매업, 펜션 등은 늘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노래주점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1년 전보다 매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하루 저녁 한두 팀의 손님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벅차 종업원도 3명이나 내보냈지만 손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은 열어놨고 있는데 손님은 없고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또 다 나가야 되고. 여행사는 아예 매출이 0입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국내 단체 여행도 불가능하다 보니 문의 전화가 끊긴 지 오래. 가게를 접고 싶어도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택배에 대리기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습니다. 택배를 한다든지 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세청이 밝힌 올해 1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경남에선 간이주점과
호프 전문점 등 이른바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웠던 PC방과 여행사, 노래방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통신 판매업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펜션, 게스트하우스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골목 상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MBC 경남의 연중기획보도 자치분권 시대 경남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도 크게 강화가 됐는데요. 주민자치회는 뭐고 또 과제는 뭔지 오늘과 내일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조직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유력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이 훨씬 크다고 보면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등이 위촉을 해서 위원들을 뽑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원하는 주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뽑기 때문에 대표성이 더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을에 관한 계획도 짜고 주요 정책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주민자치회 활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복림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3학년 사회 수업인데 복림동 마을 탐방을 주제로 동네 재래시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을 방문하는 겁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시설을 직접 들어가 보고 질문도 하며 살고 있는 동네를 더 잘 알아갑니다. 이런 탐방 코스와 교재를 만드는 데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복림동 주민자치회는 계속 소식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화 작업을 많이 해뒀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보관했던 거를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 자료 제공도 하기도 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의제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집행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원 위주로 기획되어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가지고 오다가 주민으로부터 모든 의제를 이제 받아서 발굴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했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현장 체험이라든지 주민과 할 수 있는 그 마을 총회라든지. 경남의 읍면동은 모두 305개, 이 중 88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나머지도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민관협력 주민자치 지원단을 구성하고 도내 6개 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식목일이죠. 한 조림 사업가가 수십 년간 키운 편백나무 숲을 고향에 무상 기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편백숲이 지금은 자연 휴양림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내뿜는 숲길을 한가로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여럿 나 있고 초록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엔 아담한 통나무집 10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치유와 휴식의 힐링 숲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림이 우거지고 그 편백나무에서의 그런 좋은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45년 전만 해도 벌거숭이였던 이 산이 거대한 편백숲으로 변한 건 한 사람의 숨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하동 출신 일본 사업가 고 김용지 선생. 그는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죄책감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향 땅에 나무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고 지난 2015년에는 직접 일군 30만 제곱미터 20여만 그루의 편백숲을 고향에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내가 6.25 때 여기 있었으면 진병 가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죽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하동군은 편백숲을 휴양림으로 가꾸어 지난해 첫 개방한 데 이어 올해는 50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을 새로 만들어 이 일대를 대표적인 산림 휴양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핵심적인 시설은 치유센터 3층짜리 건물이고요. 거기에 다양한 산림을 이용한 산림 체험 활동, 피톤치드를 활용한 기체조라든지 나무를 심어 고향에 되돌려준 한 조림 사업가의 따뜻한 마음이 식목일을 맞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기후 위기로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 침엽수림 고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산악지대인데다 조사해야 할 면적이 넓어서 고사 원인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고사목을 자동 검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정상부 능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구상나무와 가뭄비나무가 자라는 아고산대 상록 침엽수림이 고사한 겁니다. 아고산대는 해발 1,500에서 2,500m 지대로 침엽수가 많습니다. 산악지형이라 접근이 어려운 이곳의 고사목을 찾아낸 것은 인공지능 기술. 지난해 지리산 천왕봉과 영신봉, 반야봉 부근 5.94제곱킬로미터에서 2만 5천여 그루를 검출한 데 이어 올해는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아고산대 전체 41제곱킬로미터에서 고사목 5만 4천여 그루를 자동 검출했습니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고사목을 판단했었을 때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는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2, 3일이면은 분석이 가능해서 상록 침엽수림의 고사 원인을 파악하려면 죽은 나무의 위치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고사 밀도가 높은 지역의 빛의 양과 경사도, 토양의 수분 환경 등을 분석해 고사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을 규명하고 경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공원자원조사라든가 산림병해충 연구 그리고 산사태 발생시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인공지능 기술을 설악산 등 102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 적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상록 침엽수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경남엔 코로나19 확진 환자 8명이 추가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합천의 확진자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진자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해의 50대 남성 2명은 부산 확진자와 접촉을 했으며 양산과 진주의 확진자는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목욕업소 집합금지 명령이 오늘 해제됐으며 방역 수칙을 점검할 도우미가 모든 목욕업소에 배치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의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장에 백신 접종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천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플러스 자금을 신설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플러스 자금은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 인원이 줄지 않으면 대출 금리를 2년 차부터 연 2.15%에서 1%로 인하해주는 정책 자금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나 거래처 도산 같은 경영 어려움으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입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전원이 자진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소유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임하고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초광역단위 선출직 공직자 전체의 부동산 보유 현황 자체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합니다. 합천군은 부군수를 직속으로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부동산을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선관위가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오태환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도청 재직 당시 직급인 1급 상당, 2급 상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뒤 공고했다며 후보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